그리스와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이집트 및 인도까지 점령했던 역사상 최고의 전략가로 알려진 알렉산더 대왕. 그가 점령한 정복지에만 무려 70개의 도시를 세웠을 정도로 무자비하게 영토를 확장시켰던 그는 역사상 가장 뛰어난 왕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알렉산더 대왕 이후로 가장 뛰어난 군인으로 꼽히는 한국인이 있습니다. 마크 클라크 전 유엔군 총사령관이 자신이 거느렸던 50만 군인 중 최고로 꼽았던 그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미국 정치권을 움직여 일본을 세계적인 망신거리로 전락시켰습니다. 이 남자는 어떤 일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지난 2016년 한국 사회는 전년까지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 수록되었던 한 인물이 돌연 삭제되면서 큰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삭제를 결정한 측에서는 첫째 이유로 한국의 차세대 역할을 해야 할 아이들이 왜 미국인을 배워야 하는 것인가 하는 점을 들었고, 둘째 이유로 미군 장교 출신이 6.25 전쟁에 참전한 점이 문제된다는 일부 편찬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삭제된 이유의 공통분모가 미국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미주의자들이 편찬위원회에 포함된 것이 아닌가 하는 불공정성의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었는데요. 한때는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영웅으로 추앙받던 인물이 이제는 아이들이 배울 필요가 없는 인물로 여겨지면서 삭제됐는데요. 교과서에 실리기도 하고 삭제되기도 한 이 인물은 미국의 전쟁 영웅이자 나치 독일이 히틀러와 맞서 싸운 유일한 한국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11년 MSN.com은 미국 역사상 최고의 전쟁 영웅 16인을 꼽았는데요. 미국 독립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 걸프전까지 미국 역사의 시작부터 현대까지 미국을 잇게 한 최고의 전쟁 영웅 16명을 선정했는데 그중 13번째 영웅의 이름이 독특합니다. 누가 봐도 한국인으로 보이는 김영옥이라는 세 글자가 떡하니 적혀 있었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자 독립전쟁의 총사령관 조지 워싱턴, 미국 남북전쟁 당시 남군 사령관이던 로버트 리, 제2차 세계대전 연합군 사령관 아이젠하워, 그리고 일본이 다시는 전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평화헌법 초안을 작성한 인물이자 한국 전쟁에서 인천 상륙작전으로 잘 알려진 더글라스 맥아더까지 누구나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인물들 사이에 당당하게 김영옥이라는 한국인이 포함된 것은 그 역시도 미국인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한 전쟁 영웅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왜 미국에서 전쟁 영웅이라 불리는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루겠지만 그는 전 세계 많은 국가들로부터 최고 무공훈장을 모조리 받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에게 특별 무공훈장, 은성 무공훈장, 동성 무공훈장을 수여했는데 그가 받은 특별 무공훈장은 미국 최고 무공훈장으로 알려진 명예무공훈장에 이어 훈격 2위인 훈장으로 미국 사회가 그를 얼마나 존경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탈리아 정부의 무공훈장, 프랑스 정부의 레종 드네르 무공훈장, 한국 정부의 태극 무공훈장까지 그가 받은 훈장만 전부 합쳐도 19개에 이릅니다. 모두 전쟁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받았죠. 그런데 전 세계가 전쟁영웅으로 추앙하는 그가 죽기 6년 전에 일본 정부를 전 세계적인 망신거리로 만든 일이 있었습니다. 1999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여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위안부 문제에 관해 일본 정부의 사과와 보상,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상하원에서 전부 만장일치로 통과하는 역사적인 일이 벌어졌죠. 나치 독일이나 일본이나 둘 다 전쟁 범죄를 저지른 국가인 것은 같지만 독일은 자신들의 조상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성의를 다해 사과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반면 일본은 자신들의 조상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사과는커녕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피해를 입은 많은 국가들이 뒷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지구라고 불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러한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됐죠. 당시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이 결의안을 발의한 건 일본계 미국인인 마이크 혼다 하원 의원입니다. 그래서 이를 혼다 결의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일본을 상대로 이러한 결의안을 발의한 것도 경천동지할 일인데 이를 발의한 인물이 일본계 3세라니 미치고 팔짝들 노릇이었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결의안의 지지의사를 표명한 인물들이 전부 일본계 참전용사회 소속이라는 점입니다. 원래 이 결의안 발의 계획이 알려졌을 때 재미 일본 사회 지도자들은 혼다 의원에게 상당한 압력을 가했지만 이 결의안에 지지 서명한 이들이 일본계 참전용사의 어른들이라는 말을 듣고는 결의안 반대를 철회했다고 하죠. 왜냐하면 일본계 참전용사회는 재미 일본 사회의 자부심이자 정신적인 지주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반기를 들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일본계 참전용사회를 움직인 인물이
인물이 바로 김영옥 대령입니다. 일본계 참전 용사회 절대적인 지도자로 군림했던 인물이 바로 김영옥 대령인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국가에서 일본에게 사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알려지자 전 세계 곳곳에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선 미국에서는 HRES 121이라는 결의안 번호와 내용이 알려지자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35명 의원들이 단숨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기 시작했고, 전 세계 언론들은 이 결의안은 일본과 한국의 문제가 아닌 평화와 인권, 여성의 문제로 인식하며 매일같이 기사를 쓰기 바빴죠. 같은 전쟁 범죄국인 독일은 폴란드를 비롯한 피해국들에게 무릎이 닳도록 사죄하기 바쁜데, 일본은 단 한 번의 사과도 없이 부정하기 바쁘다며 선진국이면 선진국답게 행동해야지 지금 일본이 하는 행태는 비열하다 등 전 세계적인 비웃음을 사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김영옥 대령이라는 인물은 직접 이 결의안에 참여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일본계 참전 용사회를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스토리는 194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김영옥이라는 인물은 독립운동가 김순권의 아들로, 당시 김순권은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펼쳤습니다. LA를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에서 도산 안창호 등과 함께 독립운동을 펼쳤고, 이승만 전 대통령과는 친형제처럼 지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미국에서 자란 김영옥이 21살 되던 해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참전을 결정합니다. 1941년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폭격하자 그동안 관망만 하던 미국이 일본을 향해 전쟁을 선포한 것이죠. 그는 자신의 조국 미국을 위해 육군의 사병으로 지원했으나 당시 미국 사회에서는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이 심각했습니다. 이는 군에서도 예외는 없었죠.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자 그는 조지아주에 있는 육군 장교 후보생 학교 입교를 선택하는데요. 그가 졸업 후 배치받은 곳은 백대대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백대대는 특이하게도 대다수 병사가 일본인이었습니다. 1942년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면서 미국에 사는 일본계 미국인 전부를 특별 수용소에 억류하라는 행정명령 9066호에 서명합니다. 그리고 11만 명에 이르는 일본계 미국인들을 전부 수용소로 강제 이주시킨 후 남성들에게는 자신들의 조국인 미국에게 충성심을 증명하도록 강요했고, 결국 반강제적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원래 미 육군은 한 개 연대에 3개 대대로 구성되어 1대대, 2대대, 3대대로 편성하지만 김영옥이 배치받은 백대대는 이름만으로도 특이합니다. 뭔가 특수한 목적을 가진 것처럼 보였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일본계 미국인들이 혹 스파이 행위를 할까 싶어 그들을 연대도 없는 독립대대로 모두 편성시켰으니까요. 어쨌든 1943년 2월 김영옥은 후보생을 마치고 장교로 임관한 후 이 백대대 소대장으로 부임하게 되는데, 당시 대대장은 그에게 호의를 보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으로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자네가 원한다면 다른 부대로 보내주겠다고 말했죠. 그러나 김영옥은 나는 한국인이 아니고 저들도 일본인이 아니라면서 우리는 모두 미국인이며 미국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어쨌든 미국이 일본계의 스파이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만든 백대대는 김영옥의 지휘를 받아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이탈리아 전선으로 투입됐습니다. 그의 백대대는 당당하게 성과로 인정받겠다며 모든 전투에 목숨을 내걸었으며 죽을 때까지 올인한다는 의미의 Go for Broke를 부대 구호로 썼는데요. 미 국방부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심각한 부상을 입은 병사에게는 퍼프라트 훈장을 수여하는데, 김영옥의 백대대가 얼마나 격렬하게 전투에 임했던지 미군 내에서는 백대대를 두고 퍼프라트 대대라고 부를 정도였죠. 결국 일본계 2세를 이끌고 김영옥은 백대대가 참가한 모든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 과정에서 김영옥은 부대원보다 선두에 서서 솔선수범했습니다. 그는 일본인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았고 항상 큰형처럼 부대원들을 대했으며, 모든 부대원들은 김영옥을 진정한 리더로 존경에 마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조국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철저하게 유린하고 있을 때도 김영옥은 모든 일본인 부대원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고, 이는 전쟁이 끝난 후 그가 죽기 전까지도 정신적 지주로 존경했다고 하죠. 총탄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생사를 수없이 넘나드는 경험을 했다면 보통 참전용사로 남은 여생을 편안하고 안락하게 보내는 것이 보통 사람의 당연한 결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김영옥은 달랐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국에서는 북한의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하죠. 그런데 김영옥은 자신의 조국 한국을 위해 또 한 번 전쟁에 참전하는 무모함을 보입니다. 나치 독일의 히틀러와 맞서 싸운 것도 모자라 5년 뒤 또 한 번의 치열한 전쟁터로 자신을 내몬 것이죠. 이 한국전쟁에서도 김영옥은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이 마치 불사신처럼 기어코 한국을 지켜냈습니다. 우리가 현재를 살고 있는 것은 어쩌면 이 전쟁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한국을 위해 목숨을 걸어준 그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데요.
1999년 캘리포니아 주의회 결의안을 준비하면서 마이크 혼다 하원 의원은 일본인들, 특히 미국에 뿌리를 내린 재미 일본인들의 어마어마한 반대에 부닥쳤습니다. 협박은 물론이고 일본 정부에까지 동원한 촘촘한 로비는 그의 일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죠. 이때 혼다 의원이 찾아간 인물이 바로 김영옥입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일본계 참전 용사들에게 영향력이 큰 그가 움직여준다면 탄력을 받겠다 싶었던 것이죠. 그때 김영옥은 노고를 이끌고 자신이 이끌던 부대원이 모인 일본인 참전 용사회를 찾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우리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무엇을 위해 싸웠느냐고 반문한 뒤 이 결의안은 한국과 일본의 정치적인 싸움이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에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연약한 여성들의 인권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이 말 한마디는 일본계 참전 용사들의 가슴을 흔들었고 결국 그들은 전부 혼다 의원을 도와 재미 일본인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결의안이 통과된 것이죠. 2015년까지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 소개됐던 김영옥 대령은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교과서에서 삭제되었습니다. 그런데 김영옥 대령은 미국에서 태어난 완벽한 미국인이지만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 이유가 아니었다면 전쟁 후 PTSD로 매일이 악몽 같았던 상황에서 다시 한국전쟁에 참전할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저지른 참혹한 참상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자신의 부하였던 일본계 참전 용사회를 설득해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발휘했죠. 우리에게 국적이란 태어난 국가를 의미하지만 김영옥 대령에게는 마음속에 또 하나의 국적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